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2.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혈압이 더 높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압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운동요법을 꾸준히 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혈압이 오르는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동요법과 혈압이 연관돼 있을까요?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심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강해진 심장은 전보다 더 적은 노력만으로도 같은 양의 피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맥에 전해지는 힘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나 수축기 고혈압의 경우에는 활동량을 꾸준하게 늘리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요법은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트레스 또한 혈압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 오른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요. 이러한 말들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상황은 단기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서 혈압을 급격히 치솟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도 혈압을 꾸준하게 높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들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인 치료로서 운동요법과 스트레스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약물적 치료 중 운동요법은 어떤 것인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약물적 치료 중 운동요법. 혈관 내피세포와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 흔히 동반되는 질환인 비만이나 고지혈증, 고인슐린 혈증 등을 개선시키며 심혈관계 합병증, 즉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 예로 칼디아 연구에서 19년간 관찰 연구한 결과 최대 운동부하 검사 시간이 1분 감소하면 고혈압 발생률이 19% 증가하였고, 이는 고혈압 환자의 21%가 심폐체력 수준 향상으로 고혈압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분 이상의 지속적 중강도 유산소 운동, 즉 CME는 고혈압을 포함한 몇몇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중지요법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HII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1분에서 4분간 최대 심박수 또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85%에서 95%에 도달하게 하는 고강도 운동과 불완전한 휴식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트레이닝입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왼쪽은 고혈압 환자에서 보이는 혈류 역학적 그리고 신경 호르몬적 이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쉴 때에도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이로 인하여 동맥의 탄성이 감소하고 맥파 전달 속도는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에도 내피세포에서는 혈압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는 적게 만들어지고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엔도셀린-1은 증가합니다. 우측은 HIIT, 즉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각각의 기전을 정상화 또는 호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교감신경에 대한 작용이나 동맥의 탄성 감소의 경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지속적 중강도 유산소 운동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IT의 효과는 앞선 동물 실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지의 혈압 감소, 동맥혈관 내피세포 기능 향상에 HIT가 CME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HIT가 CME보다 혈압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HIT와 CME의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동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 시 혈압 반응 증가에 대해서는 HIT군이 CME군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됨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고혈압 환자의 예후와 연관되는 소견입니다. 교감신경 활성이 고혈압의 주요한 병태 생리임은 잘 알려져 있고 4개월 운동 후 HIT군은 운동부하 검사에서 안정 시, 최대 운동 시, 운동 후 회복기 모두에서 혈장 노르에피네프린을 감소시키는 데 반해 CME는 휴식기와 최대 운동 시에만 혈장 노르에피네프린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HIT는 CMT보다 자율신경계 활성을 대변하는 혈압 회복 정도를 향상시키는데 이는 운동 직후 부교감 신경의 개선에 대한 HIT의 영향을 시사합니다. 운동 시 혈압 회복 지연은 고혈압의 여러 병태 생리와 연관되어 있고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므로 이는 중요한 임상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감소를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의 목적은 저강도와 고강도의 큰 변화를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더 강한 혈류 역동학적 진단력을 일으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의 향상을 통한 혈압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동요법과 혈압 관리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운동이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결론을 보여주었고, 그렇다면 과연 운동이 혈압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확인하고자 후속 메타 연구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메타 연구들은 유산소 운동이 약 5에서 7mm 머큐리를 낮추고 동적 저항 운동은 2에서 3mm 머큐리를 낮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1차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평가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20% 정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네트워크 메타 연구에서는 운동요법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 약물요법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한 예방에 있어서는 약물요법보다 더 낫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심장학회와 고혈압 학회에서는 운동요법을 예방, 치료, 그리고 혈압 조절을 위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체중 증가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비대하면 몸 전체에 보내야 할 혈액량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혈관을 통해 많은 혈액이 흘러가야 하므로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은 소금기와 물을 몸에 저장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이 정상보다 증가하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정상의 2배에서 6배까지 증가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지만 체중이 감소하면 혈압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인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은 혈압을 낮추며 고혈압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혈압약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는 6개월간에 걸쳐 자기 체중의 10%를 줄이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표준 체중을 10% 초과하는 경우 5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여도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절주, 소금 섭취 제한 등을 병행하면 체중 감량에 의한 혈압 감소 효과는 더욱 증강합니다. 체중은 먼저 최소 4에서 5kg 정도 감량을 시도해보고 필요에 따라 5kg을 추가로 감량합니다. 첫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려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당하나 일주일에 1시간 내지 1시간 30분만 운동을 해도 수축기 혈압은 12mm 머큐리, 최저 혈압은 8mm 머큐리 정도가 내려갑니다. 매일 하기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둘째,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 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힘든 강도의 본 운동을 매회 20분에서 60분 한 후 10분간의 정리 운동 순으로 진행합니다. 반드시 운동 후 물을 마십니다. 셋째, 최근 유행하는 유산소 인터벌 운동은 운동기와 휴식기를 3분에서 4분씩 번갈아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넷째, 보수계 사용은 신체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행수를 통해 하루 운동량을 어림잡는 데 이용할 수 있어 추천되어지는 사항입니다. 하루 최소 5,400에서 790보를 목표로 하여 저강도부터 걷는 양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남성은 11,000에서 12,000보, 여성은 8,000에서 12,000보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운동 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요법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FITT입니다. F는 프리퀀시로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I는 인텐시티로 얼마의 강도로 운동을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T는 타임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T는 타입으로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학회마다 제시하는 기준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회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으로 최소 40분간 운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며 12주 이상 꾸준히 유지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럽 학회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5일 이상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으로 최소 30분간 운동요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최소 30분에서 50분간 운동요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40%에서 60% 정도를 말하며 이는 심박수와 호흡수가 늘어남을 운동하는 본인이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요법은 가급적 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서서히 운동의 강도와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를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운동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의 치료약물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으며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심장마비 위험이 약 40% 감소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동맥경화의 진행 또한 낮춥니다. 체중 감량,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의 펌프 수축 기능이 향상됩니다. 운동 전 점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혈압이 160에 10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 심장, 폐질환, 당뇨, 관절염, 신장에 병이 있는 경우, 남성은 4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인 경우, 가족 중 55세 이전에 심장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는 경우,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증, 어지럼증을 경험한 경우 등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은 운동이란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등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몸의 큰 근육을 움직여 많은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운동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줄넘기, 테니스, 배구, 에어로빅 체조 등을 시행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미만으로 합니다. 일주일에 5회에서 7회 정도로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에서 20분 정도로 하다가 천천히 연장하여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운동 전후에 5분 정도 합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거운 곳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무산소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야 하며 유산소 운동으로 충분히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운동량을 정하여야 합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운동은 삼가야 합니다. 운동하지 않았던 경우는 처음 2주간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량을 늘리도록 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는 경우는 중지합니다. 운동 초기에 근육, 관절, 건 등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은 운동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온도, 기온이 높을 때,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 운동을 중지합니다. 과식한 후에는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에 주의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신발은 허리와 관절에 상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반드시 실시하고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보통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보온에 유의하고 심한 운동은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할 때, 호흡이 곤란할 때, 어지럽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운동을 중지합니다. 미 스포츠의학회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저항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실시해야 합니다. 강도는 1RM의 60에서 80% 정도의 저항 운동과 이에 상응하는 강도, 즉 예비 산소 섭취량의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은 회당 지속적, 간헐적으로 30분에서 60분간 실시하고 저항 운동은 세트당 8회에서 12회 반복 횟수로 설정합니다. 종류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실시하고 저항 운동은 근육 부위별로 8가지에서 10가지 운동들로 구성합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 시 혈압이 수축기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100mm/Hg 이상인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에 운동을 실시합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할 정도로 열량을 섭취하고 음주는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이하, 여성이나 체중이 적은 사람은 하루 1잔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운동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중 혈압이 220mm/Hg 이상 증가하면 운동을 중지합니다. 신체 활동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이 오면 운동을 중지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곳에서 신체 활동을 할 때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너무 무거운 중량 운동은 피하고 근력 운동 중 입을 다물고 발살바 메뉴바를 유발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혈압약 중 베타 차단제를 섭취하는 경우 심박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을 고려해서 운동 처방을 해야 합니다. 비약물적 치료 중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와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카테콜라민을 분비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말초동맥 혈관의 저항을 상승시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참을성이 없고 공격적이며 경쟁을 좋아하는 성격은 고혈압이 잘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긴장을 늦추면 올라갔던 혈압은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갑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면 생활습관 조정과 약물 사용을 통한 혈압 강화 효과가 개선됩니다. 한 건 뉴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가능한 피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느낀다면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일정을 조절합니다. 심신의 이완을 위해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십니다. 산책 등의 운동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더욱 좋습니다. 충분한 잠을 잡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친구나 친척,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에는 10까지 세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을 가져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 자체에 너무 깊게 매달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봅니다. 혈압과 스트레스 이완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연관된 질병 중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이 바로 심장병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해로운 호르몬이 증가하여 혈전을 유발합니다. 심장병의 위험 요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운동 부족 등도 있지만 스트레스 역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이른바 타입 A형 성격 또는 어떤 일에 괴로워하고 고민이 많은 사람, 즉 불안과 긴장을 하고 분노를 사귀고 소가리를 많이 하는 성격이 심장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병 관리는 약물, 운동,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본인 내면에서부터의 관리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1987년 유럽 심장학회지에서 심근경색 후 운동만 시킨 그룹보다 이완요법을 같이 실시한 그룹에서 심장병의 재발을 더 낮추었다는 보고를 한 이래로 지금까지 외국에서는 심장 환자들에게 명상, 요가, 태극권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원해요법, 아로마요법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니시 박사는 약물요법, 수술요법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습관만 바꾸어 줌으로써 심장병의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질환을 가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또는 앞으로 의료계에서 종사할 학생들에게까지도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로를 일으켜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개입법으로는 심리상담, 인지행동치료, 실존치료, 요가, 명상, 근육이완법, 자율훈련, 마사지, 호흡법, 심상법, 마인드 컨트롤, 바이오 피드백, 아로마 테라피, 표현예술 치료, 음악치료, 운동요법, 영양요법, 종교생활, 사회적 지지망 확보, 자기주장 훈련, 사회적 기술 훈련, 의학적 개입, 스트레스 교육 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리행동적 접근인 명상요법은 미국 보안의학센터에 의해 심신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신의학에는 명상, 요가, 태극권, 기공 등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심신의 수련 및 치유를 위한 방법들로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이완을 유도하는 효과가 뚜렷해 스트레스성 긴장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고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가입니다. 요가를 하면 심방세동이 반감된다는 소규모의 예비적 연구 결과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미국 심장병학회 연차총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요가 중에 스트레칭 운동과 비슷한 하타 요가는 신체를 유연하게 하는 부드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긴 시간을 내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단 5분이라도 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작을 실시할 때 호흡과 마음을 일치시켜 하는 것이 중요 요점입니다. 다음은 명상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명상.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과정으로 혈압을 낮추고 내면의 평화나 행복감의 추구를 통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단순한 이완 효과를 넘어 통찰력을 향상하고 최적의 심신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하루에 1회에서 2회, 최소 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장시간 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단 몇 분 동안이라도 명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마음속에 헤아리면서 호흡이나 소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비록 명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100%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떤 종류의 명상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인체의 이완 반응을 촉진하고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춰 혈액 공급을 개선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을 늦추며 소화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법입니다. 복식호흡과 심호흡이 있는데 호흡의 변화가 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복식호흡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를 팽창시키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가능한 한 많이 숨을 토하도록 합니다. 심호흡은 다소 피곤할 때 하면 각성을 도와주며 불안감을 느낄 때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코를 통해 완전히 숨을 토해내고 배에 공기가 가득 찬 다음에 더 많은 공기를 들이키면 가슴의 아랫부분까지 가득 차게 되는데 깊게 들이마시면 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기가 가슴까지 차올라 온 것을 느끼고 폐의 위까지 차오면 쇄골이 부풀어 오름을 느낍니다. 숨을 토할 때는 들이마실 때와 반대로 하면 되며 숨을 토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이완되기 때문에 흡식보다 토식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약물적 치료 중에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 및 합병증의 발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감소를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의 목적은 저강도와 고강도의 큰 변화를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더 강한 혈류 역동학적 진단력을 일으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의 향상을 통한 혈압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체중 증가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퀀시, 인텐시티, 타임, 타입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최소 30분에서 50분간 운동요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면 생활습관 조정과 약물 사용을 통한 혈압 강화 효과가 개선됩니다. 요가, 명상, 호흡법 및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2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고혈압제 관련 주요 임상연구 소개 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